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것은 최근에 산악회에서 겪은 충격적인 일 때문입니다. 물론 지탄받을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차마 주변 친구들에게 이 나쁘끄러운 사연을 말하지는 못하여 이곳에서라도 도움을 얻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현재 남편, 아니 남편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군요. 집안 양반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자상했습니다. 제가 원래 사귀고 있던 사람이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 힘들었을 때 남편이 슬쩍 다가와서 저를 위로해 줬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잘해줬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이라면 전부 해주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하면 서울 전역을 돌아서라도 사와줬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엄청나게 감동했고 결국은 그의 자상함을 보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혼하고 나면 본성이 나온다고 했던가요? 결혼을 하고 아이도 좀 크고 나니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끝나도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딘가로 출장을 간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두 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이해를 했지만 점점 빈도가 너무 심해지더군요. 종국에는 집에도 거의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이상하여 한번 조사를 해보니 다른 여자와 만나서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차서. 그때부터는 저도 조금 마음을 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저 돈 벌어오는 ATM기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다행인 건 돈은 참 잘 벌어다 줬습니다. 하지만 제 생활은 나날이 갈수록 불행해지더군요. 제게 남자라고는 남편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이 밖에서 살림을 차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던 중 동창회가 열렸기에 우연히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들의 얼굴을 보니 정말 너무 반갑더군요. 그 중에서는 조금 껄끄러운 녀석도 있었지만요. 바로 바람이 나서 헤어진 제 첫사랑 놈이요. 저 첫사랑 놈이랑 헤어지고 바로 지금 남편을 만났지만 결국은 이런 꼴이었죠. 제 인생의 남자복은 참 없나 봅니다. 저는 그 녀석을 힐끔 봤습니다. 확실히 외모는 정말 난 놈이긴 합니다. 지금 나이를 먹어서 대부분의 동창들은 얼굴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녀석은 아이돌스러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죠. 외모 하나는 정말 제 취향이었고 그래서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저 녀석은 결국 바람을 피고 그런데 아무튼 저는 테이블에 앉아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그리고 역시나 아줌마들이 모인 곳에서는 남편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아줌마들은 자기들끼리 남편 욕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은근슬쩍 동참했습니다. 우리 남편 너무 독단적이라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에게 모임을 하나 나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웬 모임이지 싶어서 물어보니 요즘에는 특히 서울에서는 무슨 동호회들이 많아 사람 만날 기회가 무척이나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은 남편은 내버려두고 거기서 연애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더군요. 어떻게 남편을 놔두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요. 하지만 듣다 보니 이해가 가더군요.
돈 좀 버는 양반들이라면 죄다 밖에서 첩을 두고 살림 차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으니까요. 딱히 여자도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떤 동호회가 좋겠냐고 물어보니 주변에서는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등산 모임이 최고라고 하더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유명하지 않습니까? 등산 모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요.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창회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첫사랑 녀석인 바람을 전혀 피지 않았고 그 당시에 돈이 많았던 지금의 남편에게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소문을 쓰게 된 것이라고요. 녀석의 집안이 지금의 남편 집안과 관련이 있어서 그저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첫사랑 녀석의 아버지 직장이 잘리게 생겼거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녀석의 뺨을 때리고 헤어지자고 했으니 제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 당시 유일한 자신의 편이었던 자신이 자기 말은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했으니까요. 지금 와서 되돌릴 수는 없겠죠. 녀석에게는 매우 큰 부채의식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잘못도 크지만 무엇보다 저희 지금 남편에 대한 원망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녀석에게 똑같은 아픔을 주는 것이었죠. 집에 돌아가자마자 우선 유명한 산악회 카페들을 보는데 딱히 끌리는 게 없더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끌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산악회 이름은 오늘을 즐기자이더군요. 카페명이 마침 저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 가입을 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고 보니 바로 정모가 이번 주 주말이더군요. 그런데 참 의아했던 게 그 카페장의 이름이 돌비더군요. 그걸 보고는 설마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저와 제 첫사랑이 서로에게 지은 애칭이었습니다. 흔한 이름은 아니었죠. 설마 그 사람인가 싶었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 저었습니다. 녀석은 지금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곧 주말이 되었고 저는 그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 나간 모임은 정말 어색하더군요. 저는 쭈뼛쭈뼛거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모임원분들이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시더군요. 괜찮다고, 처음에는 다 그런 거라고 저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긴장을 했지만 긴장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악회 분들과 수다를 떨고 있던 와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모두의 이목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첫사랑이 있었던 것이었죠. 녀석도 당황했는지 저를 보고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런데 그 표정이 원망인지 아니면 오래 내봐서 놀라움인지는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죠. 저 녀석은 지금 저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녀석은 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저에게 전혀 말을 걸지 않더군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버스를 빌려서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산은 2인 1조로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제비뽑기 시간에 각자 짝이 걸렸습니다. 저는 제발 녀석만 아니기를 빌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비뽑기에서 녀석이 뽑히더군요. 녀석은 이내 제 옆으로 오더니 영문 모를 표정을 짓더니 가자고 하더군요. 별 악감정도 좋은 감정도 없는 상태인가 참으로 오묘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오묘하더군요. 산행을 가던 한 조가 어딘가로 빠지더니 이내 다른 조도 가던 도중 어딘가로 빠지더군요. 저는 상당히 의아해하며 산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말을 걸지 않던 녀석이 그러더군요. 수정씨가 처음 와서 모르나 본데 여기는 서로 눈 맞으면 산행을 하던 도중 어딘가로 사라진다고요. 역시나 산악회는 악명답게 그런 사람들이 많더군요. 저는 옆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녀석은 그 이후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산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너의 지금 나에 대한 감정은 어떤지요? 하지만 그걸 물어보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죠. 솔직히 이 녀석과는 지금이라도 조금 잘 되고 싶었거든요. 외모가 너무 제 취향이기도 했지만 사실 헤어졌던 이유가 지금 남편 때문이라는 게 참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상이 고지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더군요. 발을 끌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야 당연한 것이 저는 운동이라고는 크게 하지도 않던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숨을 정말 헉헉대며 걸어가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등 뒤가 가벼워진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그래서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그 녀석이 제 가방을 들어주고 있더군요. 제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 녀석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라고 짧게 대답하더군요. 조금은 나에 대한 호감이 남아있는 건가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의뢰하는 것인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물어볼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정상에 도착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저희는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의 버스에 타니 저희가 제일 늦게 도착했더군요. 이상했던 것은 분명히 정상까지 간 사람은 저희밖에 없는데요. 왜인지 등산의 목적이 저와는 다른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녀석이 옆자리에 와서 앉더군요. 뭐 같이 등산했으니 그럴만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앉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족끼리 앉았으니까요. 그렇게 버스가 출발하고 노곤해서 눈을 붙이려는데 녀석이 대뜸 말하더군요. 다음 산행도 같이 가자고. 제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싶어서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녀석이 말하더군요. 다음 산행은 숙박할 거니까 짐들 많이 챙겨오라고. 그리고 또 같은 조로 움직인다고 하더군요. 정말 헷갈리게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단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저에게 호감이 있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동호회 일원이니까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려는데 남편이 대뜸 말하더군요. 요즘 즐거운 일 있나 봐 하면서요. 저는 그래서 싱긋 웃으며 말했죠. 응, 엄청 즐거운 일 있어 라고요. 아이는 베이비시터분께서 맡아주시기로 해서 오늘 하루는 정말 원 없이 놀기로 했거든요. 그러더니 남편이 잘 놀고 오라고 말하더군요. 뭔가 뾰루퉁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저는 무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내 저는 모임 장소에 가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은 벌써부터 들뜬 열기가 느껴지더군요. 1박 2일의 숙박에 모두들 엄청나게 신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나이 들 만큼 든 사람들이 정말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처럼 들뜬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파른 산행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조금 지나더니 몇몇 무리들이 빠지기 시작하더군요. 이내 우리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산 정상으로 가는 길에는 우리밖에 없더군요. 그렇게 헉헉대며 걷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너무나도 가파른 산길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녀석이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 녀석이 말하더군요. 우리도 전에 사람들처럼 다른 길로 가보지 않겠냐고. 그때 머리가 조금 멍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물었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 뜻은, 즉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자 녀석이 고개를 돌리고서는 말없이 걷기 시작하더군요. 녀석이 정말 저에게 호감이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제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쉬고 가자고 한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녀석이 저에게 아직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절 못 이룬 사랑에 대한 미련이 아직 저에게는 남아있던 것 같으니까요. 어느덧 저희는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같이 도시락을 먹었죠. 정말 정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녀석이 대뜸 그런 말을 꺼내더군요. 자기 아직도 기억하고 있냐고. 상당히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전에 있었던 말은 전혀 꺼내지 않고 철저히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 것 마냥 대했거든요. 제가 말했죠. 당연히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자 녀석이 말하더군요. 왜 자기 아는 척 안 했냐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먼저 아는 척 안 하길래 아는 척 안 하고 싶은 줄 알았다고. 무엇보다 내가 했던 잘못이 있기에라고 말했죠. 그러자 녀석은 무언가 오묘한 표정을 짓더니 말하더군요. 이미 지나간 일을 어쩌겠냐고요. 이미 자신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어서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왜인지 그 말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녀석은 이내 산 밑에 있는 숙소로 가자고 하더군요. 거기에 숙소를 잡아놨으니까 거기에 아마 산 앞에 전부 있을 거라고. 정말 밑으로 내려가서 숙소를 가니 산 앞에 전부 거기에 몰려있더군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술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엄청난 술판이 벌어져서 눈 맞은 사람들끼리 뒤엉켜 놀고 있었죠. 저는 그런 술판에 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알딸딸하긴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녀석이 말하더군요. 너무 취해 보이는데 산책같이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도 좋겠다고 했죠. 그렇게 밖으로 나오니 상당히 쌀쌀하더군요. 하지만 풍경은 너무 예뻤습니다. 단풍이 너무 예술이었거든요. 녀석과 저는 말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에는 좀 그랬거든요. 녀석에게 너무 미안했으니까요. 그러고 있더니 녀석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그때 사실 자기는 아직 마음에 두고 있다고요.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그때 녀석에게 너무 못할 짓을 했으니까요.
그 당시 유일한 자신의 편이었던 여자친구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떠나갔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죠. 그러더니 녀석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군요. 네가 미안할 거 없다고. 저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녀석이 말하더군요. 그 당시 힘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잘못이라고. 자기 여자 하나 제대로 못 지킨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냐고. 저는 녀석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술이 취한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그때 이후로 다른 여자들을 만나봤지만 너만큼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없다고. 사실 지금 결혼한 여자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을 느낀 건 첫사랑인 저밖에 없다면서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말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엄청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답을 알고 있죠. 녀석은 가정이 있고 그걸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으나 녀석은 술기매인지 저에게 다가와서 입을 맞추더군요. 저는 밀어내려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녀석의 진심이 얼마나 큰지 상상조차 되지 않으니까요. 그 뒤로 저희는 정식은 아니지만 뒤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번 산악회 모임이 있는 날이 정말 기다려졌죠. 그 뒤로는 집에서도 정말 생글생글 웃고 다녔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묻더군요.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이 알 거 없다고. 뭐하지만 아마 남편도 짐작하겠죠. 저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걸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자기도 다른 살림 차리고 사는데 뭐라 할 말은 없죠. 그리고 이혼하면 이미 재산 분할은 엄청 많이 되니까 꺼내지도 못하더군요. 그 뒤로는 그 녀석과 계속해서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합리화한 것 같기도 하여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첫사랑과 계속 만나실 건가요? 아니라면 헤어지고 가정에만 충실한 여자가 되실 건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